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만 되면 저는 즐겁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만나 뵙고 또 여러분의 그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제 자리를 뿜어댈 수 있고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해 드릴 수 있어서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오락가락합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 갈피 못 잡죠. 우리가 늘 고민하죠.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까, 그 비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까 이렇게 고민하실 텐데, 부동산도 과연 어떤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어떤 지역에서 내가 비가 안 내려서 고통을 받을까, 이런 고민이 많을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재산 그리고 부동산, 이런 부분들도 근심되는 지역이 있고 즐거운 지역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고민 많으실 텐데 지금 이 시간에 전화 주시면 열심히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한 거에 대응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차윤호 대표와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텃밭에 이 단비를 한번 좀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비 같은 정보도 저희 계속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서서 우리 차윤호 대표가 이렇게 말했죠. 부동산 이 월요일이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다. 그 기운 이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02-1638-3970번 또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문자 남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차윤호 대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고민 해결에 앞서서 꼬꼭 박사 차윤호 대표의 명 강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이야기 준비됐을까요? 네,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한다라는 건 단순히 계약하고 그리고 잔금하고 하는 사고팔고 이렇게 간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세계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넓고 다양하고 어떤 무궁무진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뭐 부동산 매매, 아파트 매매, 땅 매매, 상가 매매, 그리고 또 분양권, 거기에 또 어떤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지, 타이밍은 어떠한지, 이 부동산 투자의 전략을 구사하다 보면 몇 날 며칠을 공부해도 안 되고 몇 년을 공부해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단연간의 실전 투자와 그리고 어떤 영역을 이렇게 압축해가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 수많은 전략 중에서 오늘은 전세 시장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는 그러한 쪽 영역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할까? 많은 분들이 전세 가격이 오르면 갭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경험을 보면 전세 가격 상승이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어떠면 그 부동산 시장에 전환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고 또 적응 기간, 돈을 정리해서 갈아타는 그런 시간들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 타이밍에 어떤 간극이 발생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전세를 가지고 갭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 작은 돈을 투자를 가지고 갭 투자하는데 막 큰 돈 투자해서 갭 투자한다, 말은 용어상으로 맞겠지만 투자의 어떤 진실한 목표와는 좀 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그 투자처를 많이 잃어가고 있다 보니까 뭐 그냥 갭 투자, 적은 돈 투자한다고 막 시장 여기저기 부지런히 다니긴 하는데 결국 어느 한순간이 지나면 전세값이 빠지거나 매매가 안 돼서 크게 우울한 시간이 올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당하고도 또 잊어버리고 행여하는 마음으로 또 그런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에는 보면은 투자의 방황자들이 좀 많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방황자가 되지 않는 그런 전략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매우 익숙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 보면 이 하얀 선은 부동산의 매매 시세, 매매 가격이라고 하죠. 시세의 흐름을 그래프화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요 빨간 선은 이 전세 시장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그림인 것 같지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림이죠. 우리가 보통 보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전세 시장을 가만히 보면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가기 때문에 이럴 때 전세들은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또 이 매매 시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역전세 난이 일어나서 전세 가격이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가격이 오르고 나면 부동산 규제 들어오고 가격이 조정받게 되죠. 조정받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전세 시장이 어느 정도 내리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그리고 전세 가격이 오른다면 이 시기에 갭 투자가 발생되는 시기죠. 그런데 이 부분이 다시 또 갭 투자가 수요가 몰려들면 부동산 가격은 시세는 계속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전세 가격은 오르는 걸 멈추고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내리고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갭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갭 투자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갭 투자가 어려워지면 규제 지역을 피해서 이제는 풍선을 따라서 풍선잡이 투자를 하게 되죠. 최근 2017년 8월 2일 파리 조치 이후에 서울의 규제가 들어가면서 이제 판교, 분당, 용인, 수원, 인천 이런 형태로 이 풍선들을 잡아가려고 투자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서울이 규제가 풀리거나 이 지역이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풍선은 빵 터져서 다시 내리는 현상을 보일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재작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적 차이는 있겠지만 전세 시장이 조정받는 시장에서 상승기로 전환될 거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투자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극도로 규제로 인한 가격 상승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극도로 올라서 이 전세 빼고 뭐 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 받고 해서 이쪽으로 갈아탔죠. 그래서 재작년은 오히려 전세 시장이 오히려 보합에서 가격이 내리는 시장도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에 들어왔을 때는 다시 전세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3기 신도시의 공급과 또 부동산 규제로 해서 가격이 안 오르는 것 때문에 다음 오르는 다음을 기다려야 되고 좋은 물건 빠지고 가격이 내렸다가 내린 시점에서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세 수요로 가는 시점이 되겠죠. 전세값 오르면 다시 또 갭이 줄어들어서 갭 투자가 성행되는 시점이 올 거다. 그래서 요게 한 3, 4년 갈 거다라고 늘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요런 부름, 이게 전세로 보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략이 너무너무 많고 다양해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는 쉽게 한 획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부동산 가격의 오르내림과 관계없이 부동산이라는 건 주거의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목적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내리거나 오르거나 안 팔고 있으면 가격이 오르죠. 그런데 안 팔고 있는 그 집이 오를 지역인지 내릴 지역인지 판단을 하고 10년, 20년 보내야 되는데 이 주거 지역에 나는 여기가 좋아. 그냥 나는 여기에 만족하게 살래. 세상과의 그 부동산 투자에서 담을 쌓고 나면 후회하는 분들이 많으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록 주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본인의 노후 대책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한 번 정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10년, 20년 후에도 변함없이 가격이 오를 건지 변함없이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할 건지 변함없이 내릴 건지를 고민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 중 하나겠다. 그런데 저희 이 부동산 여기는 투자를 가르치고 또 부동산 투자에 대해 고민을 상담하는 것이니까 저는 집중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부동산 투자의 자체는 수많은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을 몸으로 배이게 하고 투자의 감각, 촉이라고 늘 말씀드리죠. 이 감각을 키우는 게 중요하겠다. 그 수많은 전략 중에서 오늘은 전세를 활용하는 전략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 시기는 전세 가격이 오르는 시기예요. 그런데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전세 가격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팩터를 한 두세 가지를 같이 함께 봐야 된다. 그래서 응용의 전략인데 저는 전세로 보는 투자 전략 하나를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제가 뭐 방송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막 해온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다다다다다 썼기 때문에 이걸 지금 큰 고찰 없이 쭉 썼어요. 그래서 일단 전세라는 팩터를 보고 투자하는 방식인데 전세가 매물이 많다, 적다, 가격이 내린다, 오른다 막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 매물이 많이 나오면 전세 가격이 하락하겠죠. 반대로 전세 매물이 없으면 전세 가격은 상승하겠죠. 이것만을 보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안 한다를 결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적 특성을 좀 봐야 되는데 이럴 때는 월세 하나를 끼워서 이 크로스를 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시장의 매매 시장도 겸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전세 월세 매매의 조합을 통해서 그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능력이 여러분한테 필요하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과거에 모 지역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어떤 동네는 전세 가격이 치솟았어요. 그런데 매매 가격은 오히려 내려가지고 매매를 하면은 전세가 예를 들어 전세 가격이 3억인데 매매가가 2억 9천이었어요. 그러면 매매를 하면 전세 보증금 1,000만 원을 돌려주는 시간이 지난 2014년, 12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가 전세값이 올랐으니까 매매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매매값이 2억 9천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그 동네의 비전, 미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체크 포인트가 좀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전세값이 오르면서 갭이 작아지면서 가격이 폭등을 하죠. 이게 서울의 강북 쪽이 그랬다는 거죠. 5천만 원, 뭐 예를 들어서 3억 5천짜리 매매가 전세 3억, 전세값이 올라가지고 3억이 됐어요. 그래서 5천만 원 갭 투자를 했더니 이 3억 5천짜리가 8억 5천이 돼서 5억이 올라가지고 무려 2, 3년 사이에 1000%가 오른 것들,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뭐 이건 주식 투자들은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것들이고요. 은행에다가 돈 2%, 1% 저축하면은 1000% 오르려면 2% 오르려면 500년, 50년, 500년 걸리죠. 500년.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세 시장의 흐름과 반응, 시장 반응을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 뭐 공부하면 맨날 공법 해가지고 뭐 용적률이 어떻고 검표율이 어떻고 일종이 어떻고 이들 그런 머리 아픈 것들은 여러분은 하지 마라.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세월만 1, 2년 보내고요. 시장의 감각은 없고 머리가 전부 공법책 되고 있어요. 이런 공부하는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 늦는다라는 거죠. 이미 다 한 사람들이 이런 세계에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슈퍼맨이 가는 상황을 여러분 일반인들이 걸어 다니면서 배우려고 한다라는 건 힘들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과 팩터와 감으로 시장을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부동산 공인중개사 갔더니 전세 매물 있어요? 그랬더니 매물도 있어요. 수요도 있어요? 있대요. 그리고 그랬더니 월세 시장은 어때요? 월세 매물도 많이 나와 있어요. 월세 수요는 없네요. 여기 우리 동네는 동네가 전세 실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월세는 없어요. 주변에 상가도 없고 뭐 역세권도 없고 하다 보니 그럼 매매 물건은 좀 나와요. 네,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이런 동네는 이 대체할 수 있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실거주 수요만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가격이 하락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전세 가격이 오르더라도 매물도 풍부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가는 하락하거나 보합을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동네를 갔더니 전세 매물은 나와 있고 월세 매물은 없어요. 물어봤더니 월세 수요가 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많이 있는 편이라는 거예요. 이런 곳은 투자자들이 오른 것보다 은퇴한 후에 내가 뭐 꼬마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사놓고 월세를 좀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죠. 물어봤더니 수요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는 딱 상승을 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보다는 오히려
대지를 많이 갖고 있는 단독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 가격 상승세가 눈에 띄입니다. 역시 아파트도 가격은 오르겠죠. 그런데 월세 시세가 많이 있다라는 곳은 아무래도 상업지역에 인근이 가까이 있다든가 뭐 어떤 유흥업소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 학원가의 발전이 좀 들리겠죠. 그럼으로써 이 아파트 가격의 상승보다는 여기에 월세를 받고자 하는 수요가 많다는 거기 때문에 대지의 땅값의 상승이 많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많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동네 갔더니 전세 매물이 없어요. 수요는 많아요. 대기 수요가 있어요. 그런데 월세 매물은 많이 나와 있어요. 월세 수요는 별로 없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자체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월세 수요도 많아요. 위에 월세 수요가 많은 곳들은 가격이 상승하는데 어떻게 돼요? 월세 수요가 많으면 사람들이 월세를 받으려고 하지 재개발 재건축 해가지고 아파트를 만드는 거 원치 않죠. 그건 나중에 내 자식 때 손주 때 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데는 땅값이라든가 오르는 꾸준한 상승을 하나 재개발이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세 매물 없고 수요는 많고 월세 수요 많고 월세 매물도 많고 수요도 많더라. 흐름이 좋죠. 이런 데는 매매도 물건도 어느 정도 있고 수요도 어느 정도 있다. 이런 것은 꾸준한 가격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건 배를 물려서도 하기 때문에 증여라든가 상속 이런 거 생각하시고 당대에 편하게 살면서 가는 분들은 이런 지역을 선택하는 게 좋다. 어떤 지역 했더니 전세 매물도 없고 수요도 없어요. 별로 움직임이 없죠. 월세 매물도 없고 월세 매물 수요도 없어요. 그랬더니 매매 물건은 나와 있는데 살 사람 없어요. 이건 하락, 심지어는 좀 폭락하는 곳이죠. 이런 게 보면 우리나라에 많아요. 이건 중심 지역보다는 외곽 쪽이거나 어떠한 핵심 지역이 아니라 어떤 그 지방, 그렇죠.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죠. 이런 데를 투자를 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보면 전세값이 매매값보다 더 높은 현상을 보이죠. 왜? 이런 데는 투자하면 못 빠져나오고 팔기도 힘들까봐 그냥 전세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세값이 오히려 매매값하고 거의 같거나 높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 과거에 수도권과 수도권에서 더 멀리 있는 지방들에서 많이 현상이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매물은 없고 그리고 또 수요는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는 좀 학군 수요가 있겠죠. 월세 매물은 나와 있는데 월세 수요는 없어요. 아, 여기도 실거주 수요다. 그런데 매매 물건을 찾아보니 없고 수요는 많더라. 여기는 가격이 폭등은 아니더라도 계속 유지 또는 상승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오를 지역을 예상해 볼 때 여러분도 답 나온 거겠지만 전세 매물은 없는데 수요는 있어요. 그리고 월세 매물도 없는데 수요가 있어요. 그리고 매물을 찾아갔더니 매물은 없고 수요 있어요. 이런 데는 거의 폭등장이죠. 이런 지역을 찾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게 막 좀 발품 팔아서 많이 알아봐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우리 시청자님들이 임장을 할 때 내가 조사하는 팩트를 좀 정확하게 알고 이런 상호 간에 조합했을 때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요즘 보면 그냥 버스에서 실어다해가지고 전세값은 높고 매매값 낮으니까 이거 사야지 10개, 5개 샀어요. 만약에 2, 3천만 원 잘못 투자 10개 샀는데 예를 들어 2천만 원 빠져봐요. 2억 폭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마음에 좀 현혹되지 않는 투자를 좀 하셔가지고 단단한 투자를 하고 뭔가 알고 의사결정하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 전세 가격이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좀 지나면 이걸 또 이용해가지고 전세값 갭 투자해야 된다 하는데 항상 방황하지 말고 방랑하지 말고 방정맞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재산 지키면서 노후 대책 잘할 수 있고 자녀분들에도 훌륭한 부동산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고민하고 전략을 짜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